급수, 무한급수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였죠.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an을 지나서 계속해서 영원히 더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을 우리 급수라고 이야기했고요. 시그마로 나타내 보면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이다. 보통 이렇게 나타냈었는데 저 시그마 무한대까지 가는 것도 찢어서 표현할 수 있었죠. 부분합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였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ak 얘를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었고 써놓고 나서 보면 결국 뭐 하는 거다? SN의 극한 찾으세요나 마찬가지 문제다. 그쵸? 그래서 급수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인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걸 한 번에 계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대부분의 경우는 실제로 SN을 찾아가지고 찾을 수 있으면 SN을 찾아서 SN을 극한 보내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우리 어제 시험지 풀면서도 제가 짧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급수라는 건 수열의 합을 극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수열의 합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면 네 가지 있었다고요. 첫 번째는 등차 수열의 합이었고요. 두 번째는 등비 수열의 합이었고요. 세 번째는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이고요. 이제 하도 많이 봤으니까 이런 과정들이 좀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되는 게 연쇄소거라고 부르는 거였고 여기 나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부분분수, 분모 유리와 로그의 합 이런 것들이었다고요. 꼭 그것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녀석들이 좀 나오는 거였는데 이 SN을 가지고 결국 극한을 보내는 게 우리가 급수에서 하고 싶은 거였다고요. 그죠? 그럼 등차 수열 생각해 보면 이것도 하도 많이 했으니까 이거 n에 관한 2차 함수 될 거거든요. 최고창의 개수는 2분의 d가 되겠죠. 2분의 d에 n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긴 거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발산할 거예요. 안 나온다는 이야기라고요. 등비수열의 합은 1-r분의 a, 1-r의 n제곱이야. 그러니까 n 밑에 이 n이 지수에 붙어 있고 그 밑에 공비 r이 붙어 있기 때문에 r의 범위에 따라서 수렴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우리 등비급수라는 곳에서 아예 따로 취급을 하죠. 물론 r의 범위에 따라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이미 우린 다 알고 있으니까 결론을 내보자면 뭐였다?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첫 번째는 초항이 0인 거. 두 번째는 공비가 마이너스 1 초과 1 미만 이렇게 생긴 거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등비급수는 수렴하게 될 거다. 이런 거였다고요. 그죠? 그리고 그 값은 뭐가 될 거다? 수렴하는 값은 1-r분의 a가 될 거다. 그죠? 아무튼 그렇고요.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 시그마 k,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제곱 전부 다 n에 관한 다항식이죠. 2차식, 3차식, 4차식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n이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얘도 발산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거의 나오지 않겠죠. 계산을 못하니까. 그럼 실제로 이 연쇄소거 되는 녀석은 얘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얘는 수렴하는 경우도 있고 발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항상 수렴하거나 항상 발산한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요. 어쨌든 수렴할 가능성이 있는 건 얘하고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만나길 대부분의 급수는 여기서 나오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등비급수처럼 딱 조건에 따라서 무조건 수렴이야 발산이야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실제로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되죠. 그죠? 뭐 판단하는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지만 어쨌든 요 녀석 가지고 대부분 할 거기 때문에 수학 원에서 했던 시그마 소홀히 하시면 여기 와서 약간 피곤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요 녀석 꼭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첫 번째는 뭐냐면 급수라는 녀석이 어쨌든 수렴해야 계산을 하는 거니까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SN을 찾아보자는 거야. 요 놈을 찾아가지고 찾을 수 있으면 찾아가지고 그거 극한 보내서 걔가 수렴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SN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교대급수라고 하는 겁니다. 뿔마 교대로 나오는 거. 이건 수렴하는 녀석이게 안 하는 녀석이게. 한다고 안 한다고?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방법이죠. 스포야. 이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렇게 생긴 녀석이 수렴하는지를 원래 확인하는 방법은 말했지만 SN을 찾아서 극한을 보내는 건데 SN을 찾을 수가 없다고요.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어쩐다. 어쨌든 SN의 극한을 보낼 거니까 S1 찾아보고 S2 찾아보고 S3, S4, S5 이런 애들을 찾아본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S라는 수열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그냥 손으로 찾는 거예요. S1은 그냥 1이죠. 첫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S2는 1 빼기 2분의 1이에요. S3은 다시 1 되죠. 여기까지 합하는 거니까. S4는 다시 1 빼기 3분의 1이고요. 얘는 1이에요. 1 빼기 4분의 1이고요. 1이에요. 1 빼기 5분의 1이고 1이에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홀수 번째 오는 건 전부 다 1이야. 짝수 번째 오는 건 1은 아니야. 1에서 뭘 빼고 있어. 근데 빼는 게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을 빼고 있잖아요. 저 뒤로 가면 거의 뭐 0을 빼고 있는 거겠지. 만분의 1을 빼고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홀수 번째 건 그냥 얄짤없이 1이고요. 짝수 번째 건 1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니까 극한을 보내보면 홀수 번째든 짝수 번째든 1에 수렴할 거다. 이렇게 결론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은 수렴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얘도 SN을 찾을 수는 없지만 S1 찾아요, S2 찾아요, S3 이런 애들을 찾아보면 1 빼기 2분의 1, 1 빼기 3분의 2, 1 빼기 4분의 3 이렇게 생긴 거니까 홀수 번째 건 짤 1인데 짝수 번째 건 1에서 거의 1을 빼고 있는 중이잖아요. 저 뒤에 가면 1, 0, 1, 0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진동한 녀석이니까 수렴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 가지고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이런 것도 나오죠. 괄호 쳐져 있는 거.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으면 여기까지가 A1인 거야. 요게 A2인 거고 요게 A3인 거니까 여기까지가 S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S1이야. 여기까지가 S2거든요. 요게 S2예요. 여기까지가 A3니까 요게 S3입니다. 그래서 괄호가 이렇게 쳐져 있는 녀석의 경우엔 오히려 수렴하죠. 0이라는 값에. 괄호는 먼저 계산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게 첫 번째 항, 요게 두 번째 항, 요게 세 번째 항이 되니까 숫자의 배열이 똑같지만 어디까지 더하느냐에 따라서 수렴할 수도 있다고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그거 좀 고려해 보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SN을 찾아가지고 극한을 보내서 찾을 건데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로 이런 녀석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급수의 성질이랄까? 한마디로 결론을 내자면 급수라는 건 리미트와 시그마로 이루어져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얘는 극한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요. 수열의 합, 시그마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데 이 둘을 겹쳐야 이 녀석이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리미트도 붙어 있고 시그마도 붙어 있으니까 두 개를 다 만족하는 녀석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면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an도 수렴해야 되고요.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bn도 수렴하는 녀석이었어야 돼요. 둘 다 수렴하는 녀석이어야 그 다음에 뭔가 계산을 하는 거였고 그 계산이 뭐였냐면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더하기 bn이라는 걸 급수를 나누어줘서 따로따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더라. 그런 이야기였다고요. 그죠? 빼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곱하거나 나누는 건 안 된다. 곱하거나 나누는 게 안 되는 이유는 시그마니까. 그죠? 극한은 수렴하는 두 개면 사칙연산이 아예 가능한 거였고 시그마의 경우엔 그냥 더하거나 빼는 것이 가능하다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다 만족하는 녀석이어야 되기 때문에 수렴해야 된다는 조건도 필요하고 그래봤자 더하는 거 빼는 거 두 개밖에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급수의 성질에 나오는 거니까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급수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명제.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값이 0이더라. 이런 거였어요. 그죠? 이제 찾으러 가는 과정은 우리가 배우는 수준에서 생각해 보면 요 녀석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알파에 수렴해요랑 같은 말이었고요. sn이 수렴했으니까 sn 더하기 1도 같은 값에 수렴하게 될 거고요. 그럼 얘도 수렴, 얘도 수렴. 그래서 얘네 둘을 빼면 sn 더하기 1에서 sn을 뺄 거니까 an 더하기 1이에요. 수렴하는 거 둘이 뺐으니까 극한값도 둘이 빼서 0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an 더하기 1이 0에 수렴했으면 요거 바로 한 칸 앞에 있는 녀석도 당연히 0에 수렴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얘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뭐 산수할 때 얘도 많이 쓰겠지만 아무튼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였죠. 극한값이 0이라고 해서 급수가 항상 수렴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것의 발레로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거, 어처구니 없지만 외워야 되는 거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좀 몇 개 더 쓸까? 6분의 1, 7분의 1. 나머지 애들은 실제로 식을 찾아보면 거의 다 나와요. 근데 얘는 이 발레 중에서 외우셔야 되는 거 딱 하나 있는데 이거 쭈루룩 다 더한 녀석. 이거 당연히 극한값을 찾아보면 0이겠죠. 분모만 계속 커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리미트 an을 찾아보면 0이 되는 녀석인데요. 얘는 sn을 찾을 수가 없죠. 우리가 배운 녀석이 아니잖아. n분의 1의 합은 우리가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요 녀석 책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분의 1은 내비둘 건데 요걸 4분의 1로 바꿔요. 4분의 1은 그냥 가고요.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을 다 8분의 1로 바꿔요. 그리고 그 다음 9분의 1에서 15분의 1까지를 16분의 1로 싹 바꾸는 거야. 그러면 얘 2분의 1,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여기까지가 2분의 1, 그 다음에도 2분의 1이죠. 2분의 1을 계속 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녀석들은 계산해보면 당연히 발산하게 될 거예요. 근데 3분의 1, 4분의 1 비교해보면 분모가 커졌으니까 실제로는 얘가 더 큰 숫자고요. 8, 8, 8이고 5, 6, 7이니까 얘가 더 큰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식을 비교해보면 이제 얘가 더 큰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놈이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요 놈도 무한대로 발산해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바이블에도 어딘가 보시면 나와요. 왼쪽 페이지였나? 아무튼 요거 이제 SN을 찾을 수 없는 녀석인데 극한값이 0이면서도 수렴하지 않는 녀석, 급수가 수렴하지 않는 녀석으로 외워야 되는 거 하나가 요 녀석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애들은 사실은 SN을 찾을 수 있고요. 찾아서 극한 보내보시면 다 발산하는 녀석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보면 이런 거잖아. 이렇게 거꾸로 간다는 건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가고 싶은 건데 AN이 극한값 0이면 AN 더하기 1에도 0이긴 하거든요. 요 N 더하기 1 자리에 지금 누굴 쓴 거냐면 SN 더하기 1 빼기 SN 요걸 갖다 쓰겠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서 쓰는 건 가능한데 요는 이거 두 개를 빼서 0에 수렴한다고 해서 각각이 같은 값에 수렴하는 거냐? 그건 장담할 수 없다고요. 그죠? 우리 이것도 극한할 때 많이 하던 거잖아. 둘이 뺀 게 0에 수렴하면 각각이 같은 값에 수렴하는 거야? 그거 알 수 없다고요. 둘 다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일단 오류가 생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요 명제를 실제로 많이 활용하는 건 언제냐면 대우죠. 대우 명제. 요것의 대우 명제. 극한값이 0이 아니면 급수는 수렴하지 않는다. 그죠? 요 명제를 이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많이 써먹을 건 요것의 대우 명제인 이놈입니다.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이런 건데 이 어떤 급수가 수렴하는지를 판단할 때 급수가 수렴하는지를 판단할 때 첫 번째로 확인하는 게 뭐냐면 극한값이에요. 아까 전에는 SN 찾아서 극한 보내보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SN 찾기 전에 뭐부터 보는 거냐면 AN부터 보는 거라고요. 얘를 찾아서 이게 0인지를 확인해야 돼. 만약에 0이 아니면 SN 찾을 필요도 없이 그냥 발산인 거야. 아니 저 뒤에 가도 0이 아닌데 그걸 계속 더하면 졸라 커지겠지. 졸라 작아지든지. 그지? 그래서 수렴하는지를 확인하려면 일단은 극한값을 먼저 살펴봐야 되고 극한값이 만약에 0이라면
그때는 SN을 찾아가지고 리미트 SN을 보내보는 거지. 그래서 요 녀석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그리고 요거 안 되는 게 누구 하나 있다고요? 요거 하나 있다고요. 극한값이 0이지만 SN 못 찾아. SN 못 찾아서 어쩔 수 없이 이상한 방법으로 외워야 되는 거 이거 하나 있어요. 그 외에 나머지는 SN을 찾던지 아니면 아까 교대급수처럼 S1, S2, S3 쭉 나열해서 SN의 극한값을 살펴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은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급수에 대한 이야기고 뒤에 가서 보면 이제 등비급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바닥에 쓰고 싶었는데 자리가 없네. 아니 뭐 결론 내보면 되지. 등비수열하고 등비급수하고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약간 달랐죠. 뭐가 달랐어요? 공비가 1인 경우. 그게 달랐거든요. 등비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 얘 뭐였냐면 초항이 0인 거. 얘도 초항이 0인 거. 이거 두 개는 똑같이 생겼죠. 근데 요 녀석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a 곱하기 r의 n-1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 0이라는 값을 수렴하는 거였고 r이 만약에 1이었으면 a라는 값을 수렴하는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등비급수로 와서 보면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 곱하기 r의 n-1제곱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건데 얘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 수렴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녀석 수렴하는 값은 얘가 0에 수렴할 거니까 어디에 수렴한다고? 1-r분의 a라는 값에 수렴하게 될 거라고. 그지? 그럼 r이 1일 때는 어쩌냐? r이 1일 때는 어쩌냐? 그때는 이 식에다 집어넣지 않죠. 등비수열의 합에서 공비가 1일 땐 공식이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어떻게 생겼어? NA 이렇게 생겼잖아요. 공비가 1이면 초항이 A, 두 번째도 A, 세 번째도 A니까 SN은 그냥 A를 N개 더한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그때는 R이 1일 때는 이 등비수열의 합 공식 자체가 이따위로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을 수 없고 NA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때는 A가 0이 아니면 당연히 발산할 거잖아요. 1차식이니까. 그래서 얘는 수렴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되죠. 게다가 밑에 있는 요 명제 가지고도 엮어서 생각해보면 등비수열의 경우에 극한을 보내보라고. 그럼 공비가 1일 땐 극한 값이 0이 아니에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급수 찾아보면 당연히 발산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죠? 극한 값이 0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녀석 하나는 요 명제랑 같이 좀 기억해서 등비수열의 수렴하는 조건과 등비수열의 합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약간 다르다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또 나올 거인데 극한도 그렇고 급수도 그렇고 요 성질 가지고 합답형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급수인지 등비급수인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수열이라고 생각해봐요.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했어요.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bn도 수렴했어요. 그러면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곱하기 bn이라는 녀석은 수렴한다고 안 한다고? 한다고 안 한다고? 모른다고. 얘 수렴했고 얘 수렴했어. 둘이 곱한 거 수렴해? 몰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죠. 근데 만약에 A 수열도 B 수열도 등비 수열이라고 생각해봐요. 이거 등비 수열이고 이것도 등비 수열이야. 둘 다 수렴한데 이거 수렴할까? 수렴하지. 왜 수렴하냐면 등비 급수가 되는 순간 이제는 일반적인 성질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수렴 여부는 뭐로만 판단해? 이거로만 판단하는 거야. A 수열, B 수열이 등비 수열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생각하셔야 돼요. 얘는 이 얘기잖아. 야, 두 개가 다 수렴하는데 곱하면 무조건 발산이야. 이 소리가 아니거든.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잖아. 모르니까 조사해봐요. 이 얘기거든. 둘 다 수렴해. 더하고 빼는 건 무조건 수렴이야. 곱하는 건 잘 모르겠어. 이 얘기인데
등비 수열로 넘어오면 둘이 곱한 거 수렴할 수도 있다고. 왜? 이건 공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놈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고 이놈 공비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야. 둘이 곱해서 일반항 만들면 당연히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수렴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물론 극한 값이 알파 베타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극한 값은 따로 찾아야지. 하지만 수렴 여부를 물어본다면 당연히 수렴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그래서 합답형 문제 물어볼 때 A, B가 그냥 일반적인 수열을 의미하는 건지 등비 수열을 의미하는 건지에 따라서 참고짓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정도는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나머지는 다 산수 문제인데 역시나 도형이죠. 급수의 꽃은 프랙탈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싫어하니까요. 그래서 그 도형 이야기 할 때 우리 뭐 바이블이나 뭐 다른 데 보시면 다 RPM에는 지금 나와 있기를 뭐 좌표, 또 길이, 둘레, 넓이 뭐 이런 걸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푸는 건 거의 똑같고요. 좌표이거나 도형이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고요. 도형의 경우에는 우리 아까 수능 특강 풀면서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게 등비 수열일 거라는 건 당연히 눈치가 채지거든요.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물론 이게 자지마 이놈아. 물론 이게 아마 RPM이 자이스톨이 있을 것 같은데 똑같은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가로 세로가 줄어드는 비율이 막 다른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닮은 도형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공비가 약간 이상하게 생겨먹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프랙탈은 똑같은 그림을 계속 같은 비율로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이랑 공비를 잘 찾으시면 되는데 첫 번째 항은 그냥 알아서 찾는 거야.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리고 공비를 찾을 때 주로 누구를 찾는다? 직각삼각형을 보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밖에 내가 설명할 수가 없어. 실제로 그렇게 생겼거든요. 직각삼각형이 눈에 안 들어와. 당연히 안 들어와. 너무 빤히 보이면 다 맞추니까 안 되잖아. 다 못 맞추게 하려고 숨겨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이제 보조선을 긋든지 뭐 해서 연장선을 긋든지 해서 직각삼각형을 잘 찾으시고요.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변의 길이를 찾는 거다. 그래서 도형은 대부분 그렇게 해결이 되고요. 특히나 원 같은 거 나와 있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 원, 호, 부채꼴의 호겠죠? 호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중요한 점 찾아가지고요. 원의 중심에다 다 이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선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왜냐하면 반지름이니까. 그죠? 간과하시면 안 되고요. 그 반지름 그리고 혹시 또 호 위에 중요한 점 있으면 그 점에서 접선도 좀 그어보세요. 접선 그으면 자동으로 반지름이랑 수직이 되잖아요. 그죠? 직각이 보인다고. 그거 이용해서 직각삼각형 같은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문제 풀어보셔야 이해가 되고요. 나중에 풀이하면서도 계속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될 텐데 아무튼 그거는 풀어보시면 알게 될 거고 좌표 나오는 거 있죠? 좌표 나오는 거 제가 어떻게 하자고 그랬냐면 책에서는 이거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X좌표 쭉 나열해봐. Y좌표 쭉 나열해봐. 그러면 규칙이 보일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쭉 나열이 어디까지 나열해야 되는지가 약간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뭐 2개 해봐야 돼, 4개 해봐야 돼, 10개 해봐야 돼?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몇 개를 해봐야 되는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수업할 때 얘기했지만 약간 사이클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사이클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요. 좌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디까지가 하나의 사이클인지를 파악을 해보시면 좌표를 나열할 때도 몇 개까지 나열해야 되는지가 파악이 되고요. 그게 아니면 찾을 때도 좀 빨리 찾을 수 있고요. 그냥 대표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좌표 가지고 하나만 풀어보면 RPM 있으신 분들은 208번 풀어볼게요. 208번.
원점에서부터 출발할 건데 45도 각도로 틀어져서 1씩 올라간대요. 요 길이가 1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P1이에요. 그 다음 P1에서 P2로 갈 때 길이가 절반으로 준대요. 변의 길이가 똑같이 방향만 바꿔서.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가야겠다. 여기가 P2입니다. 그 다음은 또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가는 게 P3입니다. 그 다음은 또 이렇게 가는 게 P4예요. 선분의 길이는 절반씩 줄어들고요. 45도를 유지한 채로 이렇게 여기 이제 수직이라는 이야기죠. 여기도 수직, 여기도 수직. 어떻게 생겨본 건지 이해되죠? 그래서 요거 계속해서 진행을 시켰을 때 P라는 점이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이냐, 그 극한값을 한번 찾아봐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얘는 X좌표를 쭉 나열하고 Y좌표를 쭉 나열해서 규칙을 찾는다고 봤을 때 몇 개까지 나열을 해봐야 규칙이 보일 것 같아요? 최소한 2개는 써야죠. 2칸 움직인 게 한 사이클이다, 그 얘기야. 오른쪽이 왼쪽이, 오른쪽이 왼쪽이. 그지?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제가 덧칠을 하고 있는 게 1번 사이클이라고 보면 빨간색으로 덧칠하고 있는 게 2번 사이클이다, 그 얘기예요. 즉 빨간색을 졸라 확대하면 파란색이 될 거다, 그 얘기라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지. 그냥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간다고 보는 거야. 이게 한 스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갔다고 치자고. 그러면 요게 두 번째 스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가는 게 하나, 초항, 여기서 여기 가는 게 두 번째 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야. 그럼 X좌표만 생각해 보면 이게 초항이고요. 요게 두 번째 항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사이클에 있는 게 세 번째 항이야. 이것들을 더하면 X좌표의 극한값이 나오는 거예요. 등비 수열이겠죠? Y좌표도 마찬가지지. 이게 Y1이야. 요만큼이 Y2라고 생각하고요. 또 요만큼이 Y3라고 생각해보면 Y좌표도 그냥 등비 수열이야. 초항이랑 공비만 찾으면 해결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사이클이 어디서 끝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그래야 극한값을 찾을 때 유리하다, 그런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찾아보면 이런 건데, 책에 있는 방식대로 하자면, 책에 있는 방식대로 X좌표, X1은 얼마냐면 요 변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요 점의 좌표는 P1이라는 점의 좌표는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루트 2분의 1씩 올라갔으니까. P2라는 점의 좌표는 루트 2분의 1만큼 커졌다가 그것의 절반만큼 줄었죠. X좌표가.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 빼기 2 루트 2분의 1, 이렇게 생겼고요. Y좌표는 루트 2분의 1 더하기 2 루트 2분의 1,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죠? 세 번째 좌표 생각해보면 이제는 X좌표가 루트 2분의 1 빼기 2 루트 2분의 1에서 또 그것의 절반만큼 이제는 늘었죠. Y좌표는 그냥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니까, 아하, X좌표는 초항이 얘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Y좌표는 초항이 얘고 공비가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찾는 게 저 문제집에 보통 나와 있는 해설이라고요. 그래서 얘는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초항이 루트 2분의 1이고요. 에이, 글씨 참 거시기 하네. 등비급수니까 이 뒤에 더 이상 오는 거 없잖아요. 1 마이너스 R분의 A 하고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분모 계산해 보면 2분의 3? 맞아? 그러니까 3 루트 2분의 2여서 3분의 루트 2, 이렇게 생긴 게 X좌표의 극한값이고요. Y좌표는요, 얘도 공비는 2분의 1이에요. 초항이 루트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2분의 1분의 루트 2분의 1이니까 요거 Y좌표는 루트 2라는 극한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답이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 사이클대로 한번 파악을 해보자면, 노란색으로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여기 0,0에서 여기까지 갈 거야. 이게 한 스텝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실제로 찾긴 찾아야 돼. P2 찾아보면
루트 2분의 1 빼기 2루트 2분의 1이고요. 루트 2분의 1 더하기 2루트 2분의 1이에요. 얘를 초항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럼 공비는 뭐가 돼요? 여기서 여기 가는 거랑 여기서 여기 가는 거. 몇 배 차이 나요? 4분의 1배 차이 나죠. 두 칸 가는 거니까. 원래 선분의 길이다. 얘가 1이었고 얘는 4분의 1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거대로 계산하자면 공비가 4분의 1인 상태로 초항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요. Y좌표도 공비가 4분의 1인 상태로 루트 2분의 1 더하기 2 루트 2분의 1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라고요. 그죠? 뭐 계산해보면 같은 게 나와야겠죠? 나오겠지? 안 나올 거면 계산 안 하지만 나올 거라고요. 당연히. 그지? 그러니까 얘는 A1, A2, A3, A4로 순서대로 더하는 거라면 이거는 두 개씩 묶어서 더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당연히 답이 달라질 리는 없다고. 그죠? 그래서 얘는 아주 간단한 그림이니까 X좌표 나열하고 Y좌표 나열해 보면 대충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녀석이 복잡해지는 경우엔 나열하는 게 졸라 귀찮고요. 나열해도 잘 안 보이고요. 그래서 사이클을 파악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이클이 끝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거 가지고 초항이나 공비를 찾으시는 게 좌표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이다 그 얘기고요. 제일 마지막 문제 하나 볼까요? 247번입니다. 그 앞에 잠깐만요. 미안해. 232번도 볼게요. 합답형도 하나 보고 가려고요. 232번.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옳은 거 골라보래요. 써 있는 건 이거네요.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BN이 수렴하면 일단 냄새가 나죠? 거짓일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뒤에 뭐 물어봤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 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0이네요. 참이야 거짓이야? 급수 나왔고 극한 물어봤으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 하나를 생각해 보면 뭐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BN이 0이다 라는 거야. 얘가 얘인 건 맞죠? 얘가 얘인 게 맞는지를 보면 되지. 맞다고 틀리다고? 틀렸다고. 곱한 게 수렴했다고 해서 각각이 수렴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치? 그러니까 꽝이라고요. 니은은요?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과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BN 둘 다 수렴하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BN이 0이다. 급수 둘 다 수렴하면 둘이 더한 것의 극한값이 0이네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왜 둘이 달라? 참일까 거짓일까? 얘도 지금 급수 나왔고 극한 물어봤으니까 연결해야죠. 이거 수렴한다며. 극한 값이 0이겠죠? 극한 값이 0이겠죠? 얘도 0이고 얘도 0이야. 둘이 더한 게 0이네. 맞지? 둘 다 수렴했고 이 둘이 더한 거잖아요. 수렴하겠죠. 그죠? 디귿은 뭐래요? 디귿은 그냥 아까 얘기했던 그 쌉소리입니다. 그죠? 급수가 수렴했고 급수가 수렴해서 곱한 게 수렴 아니에요. 쓰기도 귀찮아. 그냥 개소리. 그죠? 날라갑니다. 247번인데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데 이거. 이제 칠판을 써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어. 그림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책 있는 사람 풀어봐 빨리. 가로 세로가 2하고 1인 직사각형이고요. 여기 중점 그어서 4분원 두 개를 꽂았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저 사이에 원을 하나 그릴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 넓이가 초항입니다. 넓이 맞지?
두 번째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기다가 이제 또 똑같은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원.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여기 원. 노란색으로 그려놓은 요 두 개가 두 번째 항입니다. 그럼 세 번째 건 여기다 또 그리겠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 또 그리겠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이게 세 번째 그림이에요. 저런 짓을 계속 한다고 쳤을 때 저 원의 넓이들 합을 다 구해보세요입니다. 보자마자 어떻게 풀어야겠는지 감이 오시면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거 직각삼각형, 호흡 위의 중요한 점, 접점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초항부터 좀 구해보면 첫 번째 저 흰색 원의 반지름을 좀 반지름을 구하고 싶은데 그래야 넓이가 나오니까 저 원의 반지름을 구하려면 아이고 똑같이 그려야겠다. 여기 원이 이렇게 있는데 요 원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보조선들을 생각해 보면 어쨌든 뭐 요 호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점이잖아요. 원끼리 접했잖아. 이거 어쩌라고? 원의 중심에다 이으라고요. 왜냐하면 이 선분의 길이 1이니까 반지름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요 점은 이 원이랑 이 원 두 원이 접하는 데거든. 그러니까 큰 부채꼴의 중심, 작은 원의 중심 당연히 접점까지 다 일직선상에 존재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보조선이 하나 그어지고요. 그 다음 또 이 작은 원 입장에서 보면 물론 요 점도 접점이니까 중요하죠. 근데 이제 왼쪽 오른쪽 똑같은 그림이니까 여기는 안 그릴 거고요. 또 하나 어디 그으면 돼요? 여기다 그으면 되죠. 얘도 접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보조선들이 그어지게 될 거다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어쩌자고요? 직각삼각형 찾으시라고요.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요 작은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밑변의 길이는 1이죠. 높이에 해당하는 건 1-R 되겠죠. 요 R만큼 빠졌으니까. 빗변의 길이 뭐 돼요? 1 더하기 R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뭐 이걸로 이제 피타 쓰는 거야. 이 빨간색 직각삼각형을 찾는 게 포인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1 더하기 R의 제곱은 1-R의 제곱 더하기 1이고요. R제곱 2R 더하기 1이 R제곱 빼기 2R 더하기 2예요. R제곱 날아가고요. 4R이 1이니까 R이 요거밖에 안 되네요. 4분의 1. 그래서 초항이라고 찾을 수 있는 게 16분의 1 파이다 라는 거네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찾을 수 있는 건 이제 공비 찾으러 가야죠. 근데 그 공비를 찾을 때도요. 얘가 초항이고 노란색 원 둘이 더한 게 두 번째 항인데 그럼 굳이 노란색 원의 넓이를 찾아야 되냐? 그거 아니라고. 노란색 원을 찾을 게 아니라 흰색 커다란 직사각형 있죠. 노란색 직사각형 있잖아요. 그 흰색 직사각형이 노란색 직사각형으로 줄어드는 비율만 찾으면 되잖아. 그게 원이 줄어드는 비율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베이스가 되는 그림이라는 건 그런 거라고요. 첫 번째 항을 찾기 위한 베이스는 이만한 그림이었다면 두 번째 걸 그리는 베이스 그림은 요 노란색 사각형이니까 노란색 사각형의 그것만 찾으면 변의 길이만 찾으면 공비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그리고 약간 그래도 좀 모의고사라든지 학교 시험이라든지 이런 데서 선생님들이 좀 잔인하지 않은 건 변의 길이를 미지수를 두고 이제 풀 건데 요 변의 길이가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변의 길이를 r이라고 두면 돼. 그럼 이거 자체가 닮은 비가 돼요. r을 찾으면 그냥 바로. 그러니까 굳이 문제를 야 얘가 10이고 얘가 5야 이렇게 잘 안 준다고. 얘가 10이고 얘가 5야 그러면 요거 r 찾아가지고 아 그럼 5분의 r 이게 이렇게 찾아야 되거든요. 5분의 r이야 5r이야. 뭐 아무튼 공비를 찾을 때 생각해야 돼. 근데 지금 이 변의 길이가 1이고 요 변의 길이가 2라며. 그럼 요걸 r이라고 하면 그냥 r 자체가 닮은 비가 돼요. 물론 여기선 넓이니까 이제 그냥 r이 아니라 뭐 다른 짓을 더 해야겠지만 아무튼 뭐 이건 사설이었고 여기를 r이라고 생각해 보면 요 변의 길이 이제 2r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뭘 생각한다고? 얘도 마찬가지 누굴 그어야 돼요? 얘를 그어야 돼 이러면. 이 중요한 점이잖아요. 이렇게 싹 그어 놓으면 이 빨간색 선분의 길이 얼마라고? 1이라고요. 반지름이니까. 근데 요 길이 r이라며. 요 길이 2r이라며. 피타 가지고 r 구하면 되겠죠. r이 얼마다? 루트 5분의 1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원래 1이었던 선분의 길이가 루트 5분의 1로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라고요. 그러면 첫 번째 원이랑 두 번째 원 반지름의 비율도 루트 5분의 1이긴 할 텐데 넓이의 비는 얼마가 돼요? 제곱해야겠죠. 5분의 1이 됩니다. 근데 개수가 늘어나고 있죠. 2배씩. 그러니까 원 하나하나의 비율로 따져보면 넓이는 5분의 1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개수는 2개, 4개, 8개씩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공비는 누가 될 거다? 하나하나의 넓이는 5분의 1이지만 개수가 또 2개씩 되고 있기 때문에 공비는 5분의 2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럼 초항이랑 공비 찾았으니까 1-r분의 a 가지고 답을 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보면 부채꼴이랑 원 같은 게 나와 있어서 골라서 봤는데 이런 식으로 접점 또 직각삼각형 이런 거 찾아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보자마자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싶으면 그대로 하셔도 되는데 뭔지 모르겠으면 이렇게 보조선 그어서 직각삼각형 찾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 그림이 정확한 비율로 그려져요. 근데 이거 이제 샤프심으로 잴 수 있는 시기는 지났어. 이걸 어떻게 재려고? 안 나와 이거. 샤프심 안 돼요. 식으로 찾아야 돼. 딱 보니까 절반인데요. 확 아니야. 여기 찾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자이스토리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하나씩만 풀자. 프랙탈. 하루에 하나씩만 풀어. 언젠간 해야 되거든요. 이거 몰아서 못해요. 몰아서 문제 졸라 많아. 몇십 개 있거든요. 도형 문제가. 별 1개짜리 하루에 하나씩만 풀어. 언젠간 다 하겠지 그럼. 언젠가 해야 돼. 하면서 감을 찾아야 되니까 하루에 왕창은 못하고요. 어느 단원을 공부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하루에 한 문제씩 풉니다. 오케이? 하루에 하나씩만 풀어. 언젠간 다 하겠지. 뭐 여름방학 전엔 다 하지 않겠어? 어차피 해야 되는데 뭐.